김용현 전 경호처장, 김호진 전 국토부 차관, 윤영준 전 현대건설 사장과 사업본부 관리자,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과 배관 담당 사장 등에 대하여 김건희 특검의 수사를 촉구합니다. 현대건설의 윤석열 용산 간전뇌물공사를 윤영준 당시 현대건설 사장에게 부탁한 사람은 김용현 당시 경호처 처장이었고, 공사 전반을 관리한 사람은 당시 김호진 대통령실 관리 비서관이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이 세 사람에 대해 즉각 수사하십시오. 22년 하반기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은 현대건설의 당시 윤영준 사장, 현재 한국주택협회장에게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전의 스크린 골프장, 삼성동 안과 다스코스를 포함한 11억 원 규모 그리고 그 이상의 공사를 맡아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저는 파악했습니다. 이 부탁을 받은 윤영준 현대건설 당시 대표사장은 윤석열 정권의 한심을 사려고, 그리고 또 그 기회라고 판단하고 윤석열 정권 기간 동안에 대형 국책사업 수주를 목적으로 뇌물공사를 하게 되었다고 파악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윤영준 사장은 이 공사들을 특정 업체에 맡기면서 다른 현장 일감으로 처리해 주겠다는 방식으로 뇌물공사에 대한 불법적인 제안을 현대건설 관련 업체에게 했다는 보도가 얼마 전에 있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불법적인 공사들인 우회 직업을 제한한 것으로 당시 예산 편성조차 되지 않은 용산 간주공사 등을 현대건설이 스스로 부담한 것이라는 의혹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간접공사 하도급 문제가 아닌 민간기업이 대통령 후보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대형 국책사업 수주를 도모한 제3자 뇌물죄로 해석될 여지가 매우 높으며, 당초 알려진 2억 원 내외 뇌물 추정 규모, 윤건영 국회의원이 최초 제기한 그 규모가 11억 원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관저와 안가, 대통령 집무실 등 공사 전반에 대한 특검 수사 중에 주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영준 당시 현대건설 사장은 올해 1월 22일 국회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에 출석하여 관저공사는 모른다라는 새빨간 거짓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간주공사 뇌물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것임을 명백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문제의 이 공사 전반을 담당한 대통령실의 당시 관리비서관이었던 김호진 씨에 대해서도 특검 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김호진 당시 비서관은 윤석열 대통령 비서실에서 용산 관저공사를 총괄 관리한 공로로 국토부 제1차관까지 진행 인물인데,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 윤영준 현대건설 대표 사장과 함께 관저 공사 뇌물 사건에 깊숙이 개입된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김호진 씨는 국토부 제1차관으로 재직하면서 용산 관저 뇌물 사건의 대가로 현대건설이 가덕 신공항에 특혜 수주의 밑그림을 그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김건희 특검은 수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용산 관저 뇌물 공사 과정에서 돈도 대진 김용현, 김호진, 윤영준 이 라인은 이후 국책사업 전반에 영향을 미쳤고, 대표적인 사례로 당군 이래 최대 공사라고 일컫는 10조 5천억 규모의 가덕신공항 사업 특혜 수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는 것입니다. 가덕신공항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따낸 윤영준 전 현대건설 대표사장과 특혜 수주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김호진 전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국토교통부 항공정책 라인에 대해서 김건희 특검은 수사를 해야 합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총 사업비 약 13조 5천억 원에 이르는 당군 이래 최대 규모의 국책 사업입니다. 현대건설은 24년 국토부 주관 입찰에서 수의계약 방식으로 해당 공사를 수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의혹이 제기됩니다. 가덕신공항이 시작된 24년 4월경을 전후하여 가덕신공항은 윤석열 정권의 비호를 받는 현대건설 거야 라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이로 인해 주시공을 발했던 D건설사를 비롯한 대형 건설사들은 스스로 포기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파악되는 것입니다. 당시 현대건설이 수주한 이유로 들었던 공사 규모, 안전 문제 등은 완전히 날조된 피해거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건설업계의 대다수의 주장입니다. 저는 가덕신공항 특혜 수주 과정은 현대건설의 당시 윤영준 사장, 임낙호 국내 영업실장 라인이 특혜 수주를 주도했고 국토교통부는 김호진 전 제1차관과 항공정책 라인이 특혜 수주 절차를 사실상 보장해 주었다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김호진 전 차관은 23년 6월부터 그의 형벌까지 재임하면서 가덕신공항 사업의 현대건설 수주에 밑그림을 그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주 과정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덕신공항 2차는 4차례 유찰된 후 수의계약으로 전환되었고 국토교통부는 상위 10대 건설사에 대해 2개사 이하의 공동도급 제한 조건을 설정해 사실상 경쟁을 차단했습니다. 특기망식 2차입니다. 10조가 넘는 대형 공사에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은 특혜 수주나 다름없다는 것은 건설업계의 상식입니다. 2차 조건이 현대건설에게만 유리하게 설계됐다는 지적이 있으며 심사기준과 계약 조건은 현대건설의 수주 가능성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구성되었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국가예산 153억을 들여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상 공사기간이 72개월 6년을 84개월 7년으로 연장해주고 입찰 이후 현재의 기본설계 단계에서 108개월 9년으로 늘어난 상황을 국토교통부가 사실상 묵인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올해 3월에 108개월로 공사기간을 연장하려 한 현대건설의 기본설계 입장에 대해 부산시 항공정책 라인이 크게 반발하면서 정말 잘못된 것이니 바로 잡아달라는 항의성 요구에 국토교통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부산시 강구의 증언을 저는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입찰 방식은 공사기간을 줄이는 것이 목적인데도 국토교통부는 자신이 정한 특히 목적에 전혀 배치되는 2년 연장 계획을 인지한 올해 3월 이후에 적극적으로 막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토교통부 항공라인은 현대건설의 공기 연장 계획을 사실상 방조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수의계약 조건 및 기간 연장은 현대건설의 수익성 증대와 사업 리스크 완화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으며 국토교통부가 왜 이렇게 현대건설에게 사실상 특혜 수주 과정을 밟았는지에 대해서 김건희 특검은 수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저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국토교통부 항공라인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 즉각 공식적으로 답변해야 될 것입니다. 또 다른 국토교통부의 의혹은 이렇습니다. 현대건설이 국가계약법 위반을 하면서까지 108개월로 기본설계를 발표해버려서 사실상 사업을 포기한 4월 말 이후에 지금까지 규정단 업체 진행 등 행정적, 법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도 현대건설과의 유착을 의심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국토교통부 항공라인은 불과 얼마 전에 올해 7월까지도 자신들이 정한 기본설계인 84개월로 공사할 업체가 없다고 강변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 예산 153억을 들여서 만든 자신들의 업무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현대건설의 108개월 주장을 사실상 용인해 주는 것에 대한 알리바이용 주장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실제 건설업계는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 공기대로 뛰어든 업체들이 분명히 있으며 전문가들은 오히려 84개월보다도 앞당길 수 있는 기술적인 대책이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업계와 관련 전문가들은 장비 투입, 매립 방법, 발파 속도, 작업 일수, DCM 공법 적용, 우선 시공, 입찰 행정 절차 간소화로 공기를 대폭 줄일 수 있으며 이를 국토교통부 항공라인이 모를 리가 없는데도 현대건설의 1년 공기 연장을 수위로 정하는 과정에서 받아 성국과 이에 더해서 108개월로 기본 계획상 3년이나 연장하려는 기본 설계 발표를 막지 못했다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는 주장을 저는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의선 회장은 현대자동차 대권 담당자 김동욱 부사장, 윤영준 전 현대건설 대표사장, 이한우 현 현대건설 대표사장과 공모하여 의도적으로 가덕 신공항 사업을 포기하게 한 결정권자로 의심되며 이들에 대해서도 김건희 특검은 수사를 해야 합니다. 현대건설은 특혜 시비를 겪으면서도 수주를 한 이후에 돌려 6개월 만에 가덕도 신공항 계약을 포기해버렸습니다. 이는 가덕 신공항 사업이 주는 막대한 수익과 기술적 이점을 감안할 때 극히 이례적인 결정이며 다음의 의혹을 불러일으킵니다. 계약 포기 시점이 대통령 선거일과 김건희 특검법의 국회 의결을 앞둔 시점에서 특검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정무적인 판단이 개입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현대건설이 수의계약으로 특혜 수주한 작년 10월 이후 불과 한 달 뒤에 일어난 윤석열의 느닷없는 계엄 선포로 탄핵을 당한 시점이 올해 4월 4일이었습니다. 탄핵 선고가 나고 대통령 선고 공고가 나자마자 4월 말 현대건설은 사실상 가덕 신공항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108개월짜리 기본 설계를 발표해 버립니다. 국가계약법 위반이며 가덕 신공항 수주는 무효화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현대건설이 고의로 수주를 포기한 것입니다. 한 달 보름 뒤에 이재명 정부로 정권 교체가 확실시 되며 김건희 특검법 통과는 기정사실이었던 상황에서 미리 사업을 포기해서 특검 수사를 막아야 한다는 정부적 판단이 가덕 신공항 사업을 포기하게 만든 것입니다. 실제 이재명 대통령 당선 직후인 지난 6월 5일 현대건설은 공식적으로 가덕 신공항 포기를 선언해버립니다. 이 대목을 정리하면 대통령 관저공사 뇌물 제공과 가덕 신공항 사업 특혜 수주와의 연관성을 차단하여 예상되는 김건희 특검 수사를 피해보려는 목적으로 고의로 가덕 신공항 사업을 포기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입니다. 현대건설은 가덕 신공항 공사를 통해 재정적 수익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신뢰도, 신기술 노하우 축적 등의 무형의 이익도 기대할 수 있었으나 이를 모두 포기했다는 점은 특검 수사 회피 외에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정부 후보한 10조 5천억짜리 수주를 포기한 현대건설의 결정권자는 정의선 회장밖에 없다고 판단합니다. 정부 후보와 10조 5천억짜리 수주를 포기한 현대건설의 결정권자는 정의상 그룹 회장밖에 없다고 판단합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올해 3월 말 현대자동차 그룹의 대란 업무 책임자인 김동욱 부사장이 108개월짜리 기본 설계 발표를 반대하는 부산시장을 만난 이후 곧바로 미국으로 건너가 출장 중인 정의선 회장에게 그 주장과 분위기에 대해 보고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통신으로 보고했을 수도 있습니다. 출국했는지 여부는 출입국 기록을 조사하면 바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의선 회장은 위법적인 108개월짜리 기본 설계 발표를 확정시켜 주었고 그 뒤 가덕 신공항 사업 포기도
확정시켜 주었다는 사실을 현대건설의 매우 정통한 인사로부터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이 대목에 주목하여 현대자동차 대관 업무 관계자, 현대건설 전현직 대표사장 등과 함께 전노리선 회장이 현대건설의 윤석열 관주공사 뇌물 사건 처음부터 연루되었는지, 언제부터 이 가덕신공항 사업에 관여했는지, 실제 왜 불법적인 가덕도 신공항 사업 포기를 결정한 것인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수사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현대건설은 국가와 정부와의 약속을 불법적으로 배신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30여 년간의 부산, 울산, 경남, 천만 15년의 수건 사업이자 어렵게 결정한 가덕신공항 사업을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윤석열 정부에서 지지부진한 과정을 밟아온 가덕신공항 사업을 2~3년이나 연기하는 상황에 이르게 했습니다. 현대건설은 그 과정에서 불법과 편법, 국민 기만의 행위를 계속해온 악덕 기업입니다. 현대건설의 오른 전인선 회장은 그 과정은 수사로 밝혀지겠지만 가덕신공항 사업을 포기한 사실상의 결정권자였습니다. 현대그룹은 그동안 수십 년간 쌓아놓았던 세계적인 브랜드 가치, 현대의 브랜드 가치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불법적이고 어리석은 행위를 한 것입니다. 저는 가덕신공항 수주 포기 사건의 실체를 하루라도 빨리 김건희 특검이 명명백백히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난 25일 부산 시민과의 대화에서 밝힌 국책사업 가덕신공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다는 의지에 전적으로 부응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국책사업이 민간기업의 농단을 흔들리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경종을 울리는 것도 될 것입니다. 또한 현대그룹에도 마지막으로 촉구합니다. 현대의 명성답게 불법적이고 비양심적인 그동안의 행태에 대해 진솔하게 국민께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김건희 특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십시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